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금리 인하는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날 처음 알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중앙은행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에는 반드시 신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에 시장이 보내는 신호 3가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바탕으로 자산 배분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실전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결정이 내려지는 그날 주식 시장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이미 반영된 이유입니다. 시장은 이미 그 사실을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발표 당일은 오히려 차익 실현의 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기회는 언제일까요? 바로 신호를 읽는 사람이 발표 전에 이미 포지션을 갖춘 시점입니다. 과거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2001년 닷컴 버블이 붕괴되던 시기입니다. 미국 연준은 그 해에만 11번 금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몇 달 전 장단기 금리 차는 이미 역전해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국채 시장이 먼저 신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기 전 신용 스프레드는 이미 이상 확대 구간에 있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위험 신호가 먼저 울렸고 그 이후에 연준이 대규모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연준은 3월에 전격적으로 금리를 제로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 직전 미국 국채 ETF에는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안전 자산으로의 이동이 먼저 시작된 것입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중앙은행의 공식 발표 전에 시장의 특정 지표들이 먼저 방향을 바꿨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장단기 금리 역전의 해소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란 단기 국채 금리가 장기 국채 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경기 침체의 전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역전 자체가 신호가 아닙니다. 역전이 해소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진짜 신호입니다. 2년물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할 때 그것은 시장이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국채 ETF, 특히 중장기 국채 ETF에 자금이 유입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달러 자산의 구성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 포트폴리오에서 국채 ETF의 비중을 조금씩 늘리기 시작하는 전략이 의미를 가집니다. 두 번째 신호는 중앙은행 발언의 톤 변화입니다. 연준 의장이나 위원들의 발언은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단어를 쓰는지, 어떤 단어를 빼는지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 인상을 고려할 것이다라는 표현이 데이터를 지켜볼 것이다로 바뀌기 시작할 때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는 관찰이 가능합니다. 인플레이션 경계에서 경기 둔화 우려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순간 시장의 선반영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왜 이런 언어 변화가 중요할까요? 중앙은행은 정책을 바꾸기 전에 먼저 기대를 바꿉니다. 실제 행동보다 말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포워드 가이던스의 본질입니다. 이 시점에 성장주 ETF와 배당주 ETF의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주 ETF는 금리 인하 기대에 먼저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고용시장의 냉각입니다. 미국 연준의 이중 임무는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입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긴장 상태에 있을 때 금리는 높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고용 지표가 완만하게 하락하기 시작할 때 연준이 인하를 본격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비농업 고용 지수가 예상치를 지속적으로 하회하기 시작할 때, 실업률이 천천히 상승 방향으로 전환될 때 이것이 세 번째 신호입니다. 이 시점에서 변동성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고용 지표가 흔들리면 주식 시장도 동반 변동성이 커집니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달러, 자산과 금 ETF의 역할을 재점검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착각은 금리가 인하되면 모든 자산이 오른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의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자산 반응이 달라집니다. 경기 연착륙을 전제로 한 인하와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인하는 시장이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전자는 성장주 ETF와 배당주 ETF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고, 후자는 국채 ETF와 금 ETF, 달러, 자산 중심의 흐름이 강해집니다. 두 번째 착각은 발표 직후가 가장 좋은 진입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시장은 이미 선반영합니다. 발표 이후 진입은 많은 경우 고점 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 신호 포착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포지션을 구성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더 안정적입니다. 세 번째 착각은 금 ETF는 금리 인하 때 항상 오른다는 고정관념입니다. 금은 실질 금리, 즉 명목 금리에서 물가를 뺀 수치와 역의 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물가도 함께 내려가면 실질 금리 변화가 크지 않아 금의 반응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맥락을 읽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점진적 인하 시나리오입니다. 물가가 서서히 목표에 수렴하고 고용은 유지되는 가운데 연준이 분기별로 한 차례씩 금리를 낮추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 성장주 ETF와 배당주 ETF 모두 안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산 배분에서 위험 자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전략이 유효한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 둔화 가속 시나리오입니다. 고용 지표 악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연준이 앞당겨 인하를 단행하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 시장 변동성이 먼저 크게 확대됩니다. 국채 ETF와 금 ETF, 달러, 자산의 비중을 방어적으로 유지하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 현금 흐름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의미를 가집니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재상승 시나리오입니다. 에너지 가격이나 공급망 요인으로 인해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이 실망하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 성장주 ETF는 단기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원자재 관련 자산이나 물가 연동 국채 ETF는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러 자산 역시 이 국면에서는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두고 분할 매수와 리밸런싱 전략을 준비해 두는 것이 장기적인 변동성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5단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신호 포착 시기부터 현금 비중을 확보합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현금 흐름 유지는 전략의 핵심입니다. 갑작스러운 시장 충격에 대응할 여력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국채 ETF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장기 국채 ETF는 금리 인하 국면에서 가격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분할 매수 방식으로 시점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 금 ETF와 달러, 자산은 포트폴리오의 완충 역할로 일정 비중 유지합니다. 어느 시나리오에서든 방어막 역할을 하는 자산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0에서 20% 내외로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네 번째 단계, 경기 연착륙 신호가 강해질 경우 성장주 ETF와 배당주 ETF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합니다. 단, 리밸런싱 주기를 정해두고 감정적 판단 없이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변동성 관리를 위한 리밸런싱 기준선을 미리 설정해둡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산이 목표 비중에서 5% 이상 이탈하면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 공포 또는 탐욕에 휩쓸리지 않고 자산 배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세요.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연준 의장 발언에서 언어 변화를 추적하고 있는가? 비농업 고용지수 방향을 월별로 관찰하고 있는가? 국채 ETF 비중이 금리 인하 국면에 맞게 조정되어 있는가? 금 ETF와 달러, 자산이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중으로 편입되어 있는가? 성장주 ETF와
배당주 ETF의 시나리오별 대응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 분할 매수 계획이 구체적인 일정과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리밸런싱 주기와 기준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가? 현금 흐름 유지를 위한 비상현금 비중이 확보되어 있는가? 오늘 핵심을 5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신호는 중앙은행 발표 이전에 시장 지표가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 중앙은행 언어 변화, 고용지표 방향 전환, 이 3가지가 핵심 신호입니다. 시나리오는 항상 복수로 준비해야 하며 어떤 경로로 전개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국채 ETF, 금 ETF, 달러 자산, 성장주 ETF, 배당주 ETF를 균형 있게 배분하고 분할 매수와 리밸런싱으로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이 실전의 핵심입니다. 발표 이후보다 신호를 읽은 이후가 진짜 기회의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달러 강세 종료 신호와 자산 이동 패턴, 그리고 ETF 흐름 분석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달러가 꺾이는 순간 어디로 자금이 이동하는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투자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에 대한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